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확정 여파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우려가 한국 증시에서만 유독 패닉셀로 이어지자 정부가 서둘러 유동성 지원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초와 비교했을 때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며 미 대통령 선거 영향이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정부의 추가 구두 개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침체로 새내기주들이 잇따라 상장 초기부터 부진을 겪는 가운데 실감 미디어 전문 기업 단밀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밀은 이날 공모가보다 33.77% 내린 8,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밀이 증시 데뷔날부터 크게 내린 건 지난달부터 이어진 증시 공모주 한파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비롯한 최대 37조 6천억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는 기회.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더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 분석해 주실까요? 네, 수요일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3일째 빠지고 있는데 우선은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만 새벽에 안 빠진다면 내일 국내 증시는 반등이 예상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저래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 건데요. 힘내시고 오늘 또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괜찮은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시장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빠진 시장의 지수 코스피가
5.6%가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인데 한 주간 7.2%가 좀 빠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는데 뭐 다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소식이었지만 그저께였나요? 우리나라에만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이 미쳤죠. 일반적으로 뭐 업비트나 빗썸 사이트 들어가서 코인 검색하시면은 정말 어제까지 막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빠진 경우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가팔른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주식 수는 한 14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가 되고요. 몇몇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 그러한데 19조 원이라는 자금이 하루 거래 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은 140개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메이저 종목들은 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 상장돼 있는 주식은요, 2,500개 가량 됩니다. 2,500개야 140개인데 140개의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어. 거기에다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자체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간단한 그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코스피가요, 2010년 초부터 1,800포인트, 2,000포인트 안 됩니다. 1,800인데요. 좀 안 될 때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약 얼마가 올랐냐? 네, 좀 많이 오르면 40% 정도 올랐습니다. 40%, 50% 이렇게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요. 적게 본다면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2010년 초부터 해서 약 코스피가 40, 50%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가요. 한 15년 동안. 근데요. 나스닥은요. 2010년 포인트가 현재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대충 계산했을 때 9배 정도 올랐어요. 9배. 코스피가 15년 동안 이제 같이 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실화인가 싶죠? 실화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더욱더 사실 모든 자금이 또 미국으로 쏠리는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정도 이후부터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유행이 됐던 게 뭐냐면, 너도 나도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쉽게 모두가 접할 수 있게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미국 시장은 시간의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릴 겁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 검색해 보세요. 한국 시간으로요. 12시부터 낮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뭐 썸머타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낮 2시, 그러니까 저희 점심 먹을 때 시간만 빼고는 풀타임으로 미국 시장은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전 세계 모든 자금을 다 그냥 흡수해 버리겠다. 약간 이런 좀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정신없는데, 미국도 정신없는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2달 됐나? 한 달 좀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최악인 경우 여러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한 15%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현실화 될까에 대한 머릿속에는 좀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금리가 미국에서 추구하는 금리는 2.5%에서 3%의 수준까지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한 상반기나 3분기 정도까지의 계획을 잡고 미국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멈춰 있을 때인데, 지금은 계속 금리를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그거대로 가고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관세에 대한 뭐 관세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덜 리스크하긴 해요. 많이 좀 봐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IRA 법안 자체도 사실 크게 리스크로 보실 건 아니에요. 약간의 축소일 건데 진짜 큰 리스크는 저는 이거라 봐요. 다가올 리스크겠죠. 바로 중국 리스크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때릴 예정입니다. 뭐 1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0%는 최소인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자체가 4%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현재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중국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주변국에 다 퍼져나갑니다.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거 금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가상화폐에다가 중국 리스크에다가 환율에다가 그냥 막 복합적으로 좋을 게 없어져 버린 약간 그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투세 해결하고 미 대선도 끝나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다우랑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그림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저기 중간에 다 끼어가지고 리스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또 하나 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더 크게 와닿은 것도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고요. 2차 전지주들이 힘든 모습도 시총이 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IT가 좀 살아났어야 됐는데 삼성전자가 세상에 곧 4만 원대를 보게 생긴 거죠. 네, 자 삼성전자 차트가 좀 안 빠지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6만 원 이탈 자리면은 참 싸다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이걸 차트를 열어보니 깨져버린 차트가 나와서 사실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제가 낮방송 정템 방송에서 5만 원대 초반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데 지수 하나 그림 그려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우리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을 겁니다. 1998년부터 라인을 그을 거고요. 이렇게 라인은 형성이 좀 됩니다. 자, 보시면 돼요. 1998년은 여러분 뭐가 있었죠? IMF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은 뭐예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딱이 여기 뭐였었죠? 여기는? 요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증시 차트에서 1998년도부터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건데 요 꼬다리 하단 자리까지 찍어 내려올 때마다 나름의 이런 대형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조금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악인 경우를 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단 자리까지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갭 자체가 여기가 2000포인트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딱 집어서 2000포인트가 아니라 약 여기 정도? 약간 조금 러프하게 조금만 공간을 열고 보자면은 뭐 많게는 1800포인트까지나 아니면은 1900포인트 약간 뭐 이런 정도의 흐름까지 요 2000에 1800 사이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우선 있으니까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이 차트는 보였지만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많은데 이걸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2022년 하단부터 해서 라인을 주봉 라인을 생각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요게 이제 한 2년 정도의 주봉 상황이 바닥 라인이에요. 근데 이 라인 자체를 사실 지켜왔어요. 그간에 지금까지 4번을 지켰어요. 이것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때부터 지켰던 자리예요. 근데 이게 오늘 뭐 약간의나마 이탈 그림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흐름상으로 좀만 더 내려가 버리면은 추세가 완전 이탈해 버리는 또 단기적인 패턴 자체가 나와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머리 쥐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여기까지 이게 열리게 되는 건가 고민이 되는 거죠. 많이들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실 건데 제가 차트에서 자주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 말씀 많이 드리죠. 차트가 한번 크게 반등 나올 때
내려올 때 전에 고점 부분의 이탈 자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봉상도 그렇고 분봉상도 그렇고 항상 심리적 저항세, 피봇 자리가 되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지켜냈었지만은 다시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 또 이탈 또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게 뭐냐? 전저점, 이 자리들을 얘기할 거예요. 바로 전저점, 2023년, 그다음 22년 저점 자리. 이 자리를 들어서 뭐 2,3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다음 자리는 2,100포인트대다. 그다음 자리는 또 얼마가 나옵니까? 1,900포인트대가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건데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 정도 상황과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트럼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항상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얘기를 많이 드리죠. 사람 몰리면서 사고 난다고. 이거는 세상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죠? 뭐 안쓰러운 얘기지만 뭐 이태원 얘기도 그랬었고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나요. 이게 이전에 가상화폐가 예전에 8천만 원대 갈 때도 그랬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나서 빠졌었는데 지금은 근데 아직은 초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의 딱 시작되는 시간, 임기 시작이 언제예요? 1월 20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시장에 대한 여유는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좀 가상화폐 불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서 국내 증시가 더더욱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참 답답한 건 뭐냐면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하기 참 좋은 그런 항상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 철저하게 소외를 좀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중심점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런 외인들의 매도세 자체. 외인이 오늘 1,400만 주, 어제 800만 주, 월요일 날 970만 주대 이렇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냥 버렸다는 거. 그리고 증시 안정 자금으로 뭐 38조 뭐 이런 거 대기하고 우리나라 하잖아요. 예,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현재 공매도가 안 돼요. 공매도가 만약에 되고 있던 시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와,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인데 이겁니다. 네. 제가 일전에 또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을 하실 바에 엔비디아 사시고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엔비디아를 사신다거나 테슬라를 사시던가 애플을 사시거나 미국 지수 ETF 투자해서 이 얘기를 제가 그간에 좀 몇 번씩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하기 진짜 너무 힘든 시장인데 이게 돌려 세워야 될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가 있나요? 주식 빠지는 거 또 하나가 있죠. 대출. 네. 대출 규제. 그렇죠? 서울시 경매 건수가 가장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영끌에 사뒀던 분들의 대출을 계속 옥죄다 보니까 완전 자금난도 꼬이고 네. 주식시장이라도 좀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라도 정리해서 뭐 할 건데 그것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좀 잠실 쪽에 대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던데 대출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뭐 대출 규모 자체가 은행들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서 돈을 구하려고 난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주식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합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래도 항상 그래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들은 뭐 합니까? IMF 때도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신나게 사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들이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뭐 대규모의 다수적 매입 이슈가 요즘 생기고 있긴 한데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대책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지수의 하락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건지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그래도 계속 디커플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저평가 이슈가 있고 항상 그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PBR 0.8배 수준이면은 싸다 그러고 반등이 나왔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PBR은요 0.8, 0.85 정도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 내일은 반등이 있을 거예요. 환율 부분이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은 한숨 돌리시고 금요일장 한번 체크했다가
다음 주부터 단등이 나오는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서는 헤쳐나가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실 때까지 잘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김선은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웹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7,300원, 비중은 20%입니다. 9월에 단기로 들어갔는데 팔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금 두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급락을 해버려서 어리둥절하네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하는지, 손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4,530원입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괜찮을지,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봐야 할지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내일부터 부산 백스콘가요? 이제 G스타 2024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네. 저도 이제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사실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안 갔지만 게임을 어릴 때나 좋아했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지금은 가보진 않았는데 우선은 웹젠이 그래도 G스타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가가 이제 17,300원이시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자리였고요. 그냥 한국 증시가 우리 시청자님을 힘들게 한 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사실 거래량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매도가 나왔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제가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실적도 너무나 좋네요. 정말 실적도 상당히 회복기에 있네요. 그러면 23년도보다는 주가가 좀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종목 선택에 문제가 없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냥 시장이 원체 힘들다 보니까 못 간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힘든 시장만 좀 이겨내신다면은 반등 포인트 분명히 있을 거고요. 비중이 20%라 조금 아쉽습니다. 낮으면 제가 계속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매수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은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에 더 사시는 건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충분히 17,000원대 이상 움직일 겁니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나스닥 다우존스 랠리, 가상화폐 랠리에서 그 가던 게 항상 사람 몰려서 올라가 쳐버리면요 어느 순간 빠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우리나라 증시 영향 못 받다가 떨어지면 또 그때 또 꼭 반응을 해. 참 이게 참 거지 같은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얘는 반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홀딩하시고. 비중 크시니까 단가 낮추시는 전략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비중이 20% 보다 보니까 이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매수가까지 근처는 올라올 수 있으니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KBI 메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00원, 비중은 35%입니다.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물타기를 해서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2,285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KBI 메탈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얘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창을 비롯해서 구리값 같은 경우도 결국 계속 쓰여질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선 딱 끝났으니까 송배전 이슈, 전력망 이슈 자체가 빠르게 이제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련주들의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그냥 시기적인 거고요. 한번 바람이 불었다가 저 꺾였었던 자리라서 그런 거지
종목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원체 좀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실적. 그래서 참, 재무추이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사상 최대치인가? 잠깐 볼게요. 그렇겠네요. 자,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좀 상황이네요. 시총이 800억밖에 안 돼요. 야, 이 회사 이거 맞아요? 잠깐만.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반기가 175억에 하반기도 더 좋아질 건데 내년 더 좋아지고 시총이 800억대라고? 이 회사가? 와, 미쳤다. 참 그러네.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뭐 순이익 부분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매력적인 건 맞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돌려 세우는 건 확실한데 비중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비중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것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우선 저는 올라옵니다. 시간 걸려도 내년까지, 죄송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 조금 여유 갖고 지켜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50% 올라야지 매수가 이상 가시는 건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홀딩 하시고 만약에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떨어질 때마다는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 분위기 좀 봐주세요. 시장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상화폐 붐 이런 것들이 조금 진정되는 추이. 이거 잘 아시죠? 옛날부터 이제 얘기하잖아요. 집에 밥 먹으러 오랜만에 본가 갔는데 엄마가 야 삼성전자 나 주식 샀어 이런 얘기 옛날에 들으셨죠? 네, 똑같습니다. 갔는데 가상화폐 주식을 샀다 이러면 이제 끝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잠잠해지거나 할 때 아직은 바람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여기 1월 20일 날 대통령 딱 얘기할 때 그때까지는 이슈화가 될 거라서 한 2달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펌핑할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기 지나고 나면 올라갈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때문에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 맞게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디톡스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만 원, 비중은 5%입니다. 11월 11일에 매수했습니다.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자마자 빠지네요. 제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했나 싶은데 비중이 크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12만 7,7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계속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비중 5%시니까 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 자리라서 괜찮긴 한데 질문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차라리 그냥 주식을 하시는 시기 자체를 내년 뭐 6월 이후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다 내리면 그러니까 뭐 광풍이라 표현하죠. 뭐 가상화폐 강풍, 뉴욕 증시 강풍 이런 광풍의 흐름들이 바람을 타고 갈 때 한 몇 개월이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그라들잖아요. 네. 그 시기가 다 안정되는 시기 자체는 사실 내년 한 여름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천천히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 5%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은 좀 반등이 있을 거라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 반등이 이게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다만 뉴욕 증시가 오늘 밤 새벽에 조금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또 걱정이네요. 네. 좋은 건 안 따라가도 나쁜 거는 무조건 따라합니다. 이것도 세상 이치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내일.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되신다면 내일 매수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때 보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증시 상황을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내일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30만 원 중반까지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는데 30만 원을 깨버리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28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포스코는 라인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인이 끝자락 라인이고 2020년 바닥부터 하단 자리입니다. 맥스로 깨져도 여기가 이제 자리가 잡히는 게 28만 원 정도 선에 있습니다. 보이시는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최악인 경우로 치닫더라도 현재가에서 막 갑자기 심각하게 뭐 몇십 프로는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져도 한 5%대 정도가 저점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면 시장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너무 안 좋게 갑자기 뭐 대공황 전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쓸데없이 이렇게 막 얘기해 가버린다면. 그럼 뭐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원칙적인 차트의 대응으로 봤을 때는 완전 끝바닥 자리까지 내려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현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더 깨져버린다면은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중은 좀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튼튼합니다. 괜찮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나름 대장격 홀딩스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뭐 화재 나고 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여기서 돌려 세우는 거 보시고 우선은 보셔야 될 게 35만 원까지 회복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가는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선은 조금 힘을 내시고 뭐 조금 시장이 안 좋아서 운이 없었고 또 갑자기 더 안 좋아서 더 깨진 건 있지만 죽을 종목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홀딩하셔서 꼭 많이 올라왔을 때 다시 재상담 받으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이긴 하다 보니까 35만 원 선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만 9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오늘 일부는 팔았습니다. 그래도 손해가 커서 다 팔지는 못했는데 전문가님들도 의견 주시기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만 조언 구해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만 600원, 5만 전자 턱걸이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네, 저도 답답해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차트에 나오는 그대로 몇 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라인 또 그대로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만약에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진짜 아까 잡아드린 라인대로 가면은 삼성전자 4만 원 밑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만 원 이탈 자리부터는 사실 매우 천천히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시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 내년 6월 정도까지 보시면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조금씩 계속 나눠서 들어가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다행이긴 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이제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총은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총은 몇 위일까요? 40위 밖 50위, 60위권에 현재 오늘부로 위치해 버렸습니다. 넷플릭스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넷플릭스는 한 20위권인가 그럴 거예요. 20위권, 30위권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매출이 한 50조 원 가까이 되죠, 1년에. 삼성전자는 250조 막 이렇게 찍는 회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좀 방증이긴 한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PBR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가 PBR 0.8배, 0.85배 이 정도 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수년 동안 겪어왔었던 거 불변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PBR 0.8배가 왔을 때 증시는 거의 웬만하면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2,000포인트 한 중반, 지수로 따져봤을 때 한 2,400 정도가 그 자리가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진짜 설마 하는 그런 그림. 아까 이제 처음부터 설명드렸었던 이 라인이라는 거. 이거를 설마 오겠어? 막 이러는 거죠. 코로나, 리먼 금융위기, IMF 이런 식의 하단 자리들이거든요. 그런 자리는 오지 않길 바라는데 뭔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좀 보이다 보니까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답은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은 이 시기가 언젠가는 지날 것이라는 거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삼성전자는 7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수년 만에 온 바닥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그 GDP 비율이 20% 될 거예요. 그중에 삼성전자가 한 7%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뭐 금융위기 때만큼 빠른 속도로 더 깨져 있긴 했지만 다시 올라올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기회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비중을 좀 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이 말씀 드리면서 그냥 뭐 엔비디아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좀 꺼려지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오히려 떨어질까 봐 걱정인 종목들이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온다면은 지금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춰가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뭔가 삼성도 대기업들도 준비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가장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월가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왜 현금을 그렇게 확보했을까? 애플을 마저 팔면서. 뭔가 눈앞에 보이시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 거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시장에 큰 변화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기가 안 오길 바라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매수하기에는 저평가 영역으로 넘어섰다는 거,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자.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정말 속절없이 빠지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크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내면 다시 7만 원, 8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바닥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ABL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그동안 나름 반등도 나오고 잘 버텨주던 종목이 요 며칠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11% 넘게 빠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적당히 욕심내세요.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이렇게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잘 갔잖아요, 그간에. 남들은 이런 종목 하나 있으면 막 부럽다 하고 난리 나요, 지금. 아시면서 그래요. 네, 솔직히 배부른 소리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남들 눈에는. 투자를 잘 하셔서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 종목만 그러고 다른 건 엉망이요라고 하지만 전 종목 자체가 엉망인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은 오늘 너무 많이 빠지긴 하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시장에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반대 매매 우려감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ABL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 또 다른 거 같이 있으면 다른 종목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고 메꾸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시장의 자금이 원체 또 마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종목을 가지고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장도 안 좋으니까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너무 불안하신다면은 수익 측면에서 뭐 4만 원대 못 팔아서 너무 아쉽긴 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하면은 사실 주식하기 힘들죠. 그 꼭지에 못 팔았다고 그게 내 돈은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만족하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또 다른 걸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선 보이는 건 60일선 자리를 지키긴 하는 것 같긴 해요. 내일 아마 반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보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 마이너스 나신 거를 요거 수익 난 걸로 메꾸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너무 목매지 마시고 같이 좀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해결하려고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저는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홀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반등이 기대되다 보니까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들 종목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웹제는 추가 매수를 자제하고 보유하자라고 전략 잡아주셨고요. KBI 메탈의 경우에도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를 통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